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치는가 싶더니 세상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처마 끝 풍경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요. 강도원은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보였는데 땅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깐,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검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 눈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요. 도원은 그제야 자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당 마당을 반쯤 가리고 있던 곳에 강도원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32, 과거 낙방이 3번째에 이르렀으나 도원은 낙심한 기색 없이 여전히 서당 훈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아이들은 그를 그리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길기는 했지만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으니까요. 하루는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훈장님, 문서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말로 하면 안 됩니까? 도원은 붓을 내려놓으며 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문서는 남는다. 그래서 문서에 이름 하나, 글자 하나가 틀리면 그 문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야.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도장을 찍어도 말이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마는 둥 했고 도원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서당이 파한 뒤 도원은 장터 어귀를 지나다 이웃집 최참봉과 마주쳤습니다. 최참봉은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유지였습니다.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무엇보다 목소리가 컸지요. 그는 도원을 보자마자 부채를 딸깍 접으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강 훈장. 오늘도 그 헌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가? 과거도 못 붙고 재산도 없으면 좀 조용히 살아야지. 자네처럼 입만 살아있으면 세상이 귀찮아한다네. 도원은 멈추지 않고 걸으며 한마디를 떨어뜨렸습니다. 참봉 어른, 귀찮다는 것과 틀렸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최참봉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선비. 죽어도 저승에서 뭐라고 따질 것 같네. 염라대왕도 귀찮아 돌려보내겠어. 최참봉의 너털웃음이 장터에 퍼졌고 도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원은 된장국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국은 간이 묽었고 방은 냉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촛불 앞에 앉아 낡은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잘 들어오지 않았지요. 3번이나 낙방했는데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촛불이 한 번 흔들렸고 도원은 책장을 덮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가 긁히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그것 치고는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도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윤곽이었지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원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촛불이 꺼진 것인지 눈이 감긴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방 안에 있었는데 발바닥에 닿아야 할 마루의 감촉이 없었지요. 손을 뻗었습니다. 벽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웠습니다. 한겨울 우물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한꺼번에 싸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켰는데 공기에서 흙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무덤 옆을 지날 때 나는 그런 냄새였지요. 강도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고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인데 사람의 온기가 없는 그런 목소리였지요. 도원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자가 서 있었습니다. 갓은 썼으나 얼굴빛이 이상했고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루마리 끝에 붉은 끈이 묶여 있었지요. 나를 부른 것입니까? 도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검은 도포의 사내는 두루마리를 펼치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강도원. 오늘 자시에 데려가라는 명이 있었다. 명이요? 염라대왕의 명이다. 도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불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원은 검은 도포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잠깐만요. 할 말이 있으면 저승에서 하라. 아니, 지금 해야 합니다. 사내가 처음으로 미간을 좁혔습니다. 도원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보이기는 했는데 살짝 비쳐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모으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픈 데도 없고 다친 데도 없고 원수진 사람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직접 그 명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명부는 내가 볼 수 없다. 왜요? 사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막혔습니다. 규정이다. 규정이 어디 적혀 있습니까? 이번엔 조금 더 오래 막혔습니다. 사내는 결국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도원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확인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펼친 사내의 손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맞습니까? 사내는 두루마리를 재빨리 말아주었습니다. 가자.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도원은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채로도 꼿꼿이 서서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답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사내 오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은 한숨을 짧게 내쉬고 뒤를 따랐습니다. 따라가면서도 눈은 오차의 손에 쥔 두루마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승길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길 양옆으로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 있었고 바람도 없는데 그 풀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문서의 이름 하나, 글자 하나가 틀리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야. 오늘 아침 아이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승길이 끝나는 곳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기둥 두 개가 하늘 끝까지 뻗어 있었고 그 사이에 검은 안개가 두텁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안개 너머에서 무언가 우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중얼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맷돌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문 앞에는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탁자 뒤에 앉은 자는 키가 작고 눈이 유난히 컸습니다. 붓을 손에 쥔 채 고개도 들지 않고 두꺼운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이승으로 치면 아전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오차가 먼저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인도 완료.
강도원, 인계합니다. 큰 눈의 심판관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장부를 펼쳤습니다. 강도원, 경기도 출신, 서당 훈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됐으면 들어가라. 심판관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붓이 장부 위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 확인이 됐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확인하신 겁니까? 심판관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름과 출신이 맞는지 확인했다. 이름과 출신만 맞으면 들어가야 합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조선 팔도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양에만 김씨가 몇인지 세어보셨습니까? 심판관의 붓이 멈췄습니다. 오차가 옆에서 낮게 끼어들었습니다. 이 자가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들여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들여보내면 됩니까? 도원이 오차를 돌아보았습니다. 저승에 잘못 들어온 혼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려보냅니까? 아니면 그냥 둡니까? 만약 그냥 둔다면 이 문 안에 지금 억울하게 들어온 혼이 몇이나 됩니까? 심판관과 오차가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원은 탁자 앞으로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명부에 제 이름이 있다고 하니 확인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확인도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은 저도, 이 문도, 저승도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심판관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도원을 바라보다가 오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부 가져왔나? 오차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있습니다. 펼쳐봐. 오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그 느린 손놀림을 도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심판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원도 몸을 기울였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이상한지 그 순간에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뭔가 걸린다는 느낌이 손끝에서부터 올라왔지요. 도원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오차가 두루마리를 재빨리 말아버렸습니다. 확인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심판관이 오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아직 다 못 봤는데 이름과 출신 모두 일치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차가 도원을 보았습니다. 이승에서 사람의 눈이었다면 화가 난 눈이었을 텐데 저승사자의 눈이라 그냥 차갑기만 했습니다. 내가 명부를 읽을 수 있느냐? 못 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아는 사람입니다. 명부는 산자가 보는 것이 아니다. 저는 지금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오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장부에 무언가를 적더니 붓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처리할 수 없다. 위로 올려. 오차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위로 올리면 염라대왕께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다. 심판관은 도장을 하나 꺼내 장부에 찍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안개 사이로 울렸습니다. 오차는 두루마리를 품 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원은 생각했습니다. 저 두루마리 안에 답이 있다.
관문을 지나자 길이 달라졌습니다. 돌바닥이 사라지고 흙길이 나타났습니다. 흙이라고는 했지만 발에 닿는 감촉이 없었지요. 도원은 자신이 걷고 있는 것인지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오차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따라오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걷다 보니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너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강 위에 낮게 깔려 있었고 물빛은 잿빛도 아니고 검은 빛도 아닌 이름 붙이기 어려운 색이었지요. 물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강물이라면 흙내음이든 비린내든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으스스했습니다. 강가에 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자도 있었고 감은 자도 있었는데 어느 쪽이든 표정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지요. 도원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혼 하나가 강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인의 모습이었는데 손에 무언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댕기 하나였습니다. 붉은 댕기, 아이것으로 보이는 크기였지요. 저기 괜찮으십니까?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도원을 향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댕기를 쥐고 계시네요. 아이가 있으십니까? 여인의 입이 조금 열렸습니다. 있었지요. 목소리가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있었다고요? 강을 건너면 잊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너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하려고. 여인은 댕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흐려집니다. 얼굴이, 이름이. 도원은 강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망각의 강이었습니다. 건너면 이승의 기억이 지워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요. 책에서 읽은 것인지 어디서 들은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 눈앞에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빨리 와라. 배가 곧 온다. 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강을 건넌다. 건너면 기억이 지워집니까? 오차가 잠시 멈췄습니다. 산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지금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아까와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오차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강가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혼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댕기를 쥔 여인 옆에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가만히 보니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원이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최참봉, 최참봉. 도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보다는 초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참봉을 아십니까? 노인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열렸습니다. 내 땅이었지요. 최참봉이 가져갔지요. 문서를 바꿔치기해서. 도원은 무릎을 세웠습니다. 언제 일입니까? 3년 전 소작 계약서를 고쳤지요. 내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내가 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인의 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했지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강을 건너고 싶은데 자꾸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아서. 도원은 노인을 바라보다가 강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최참봉이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던 그 최참봉이었습니다. 문서를 바꿔치기. 그 순간 오차가 다가왔습니다. 배가 안개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오차가 도원에게 말했습니다. 타면 기억이 지워질 수 있다. 타지 않으면 염라대왕 앞에 가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도원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길이 있습니까? 있기는 하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오차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험하다. 저승길이 순탄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오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 쪽으로 가지 않고 강을 따라 옆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원이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댕기를 쥔 여인이 아직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그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원은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반그릇. 강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안개가 옅어지는가 싶더니 길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진 길 끝에 불빛이 하나 보였습니다. 저승에 불빛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도원은 이미 이상한 것에 많이 익숙해진 뒤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주막이었습니다. 처마 끝에 등 하나가 걸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끓는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된장인지 간장인지 모를, 그러나 분명히 국물 냄새였습니다. 도원의 뱃속이 반응했습니다. 혼이 된 몸에도 배가 고픈지 스스로도 몰랐는데 냄새를 맡으니 알 것 같았습니다. 오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주막 안에는 혼 서넛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망각의 강가의 혼들과는 달랐습니다. 눈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지요. 억울함인지 미련인지 아니면 그냥 피곤함인지. 주모는 사람처럼 생겼으나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이었지요. 오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쉰다. 저승사자도 쉽니까? 나도 이 길을 여러 번 걸었다. 도원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모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그릇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저승에서 뜨거운 것을 보니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짰습니다. 그러나 맛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이승에서 먹던 된장국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차. 저승사자가 국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이 오차입니까? 그렇게 불린다. 실수가 많다는 뜻입니까? 오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도원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까? 이런 일이. 무슨 일? 이름을 잘못 적어 온 일. 그릇 안에서 국물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다. 도원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2번째요. 첫 번째는 10년 전이었다. 그때는 혼이 강을 건너기 전에 발견됐다.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내가 따졌다. 도원은 천천히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것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따지지 않았으면 그냥 들어갔겠군요. 그렇다.
그리고 명부 오류는 묻혔겠군요. 오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건더기가 몇 점 남아 있었습니다. 무인지 두부인지 모를, 그러나 분명히 건더기였습니다. 오차. 나는 2승에서 3번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매번 답안지를 내밀면 시관이 훑어보지도 않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지요. 내 글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이름 석자 뒤에 빽이 없어서였습니다. 오차가 처음으로 도원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스스로 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주마 간이 조용했습니다. 다른 혼들도 말이 없었습니다. 등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오차가 국밥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먹지 않은 그릇이었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서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으냐? 모르지요. 모르면서 가는 것이냐? 알면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차갑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마지막 국물을 비웠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며 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모가 조용히 그릇을 치우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명부 오류가 발견되면 관련 저승사자는 강등됩니다. 두 번째는 강등이 아니라 소멸이지요. 도원이 오차를 보았습니다. 오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오차, 당신도 이 명부가 틀렸기를 바라겠군요. 틀렸다는 것이 밝혀져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당신이 실수를 고칠 기회가 생기니. 오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가자. 예. 도원은 주막 문을 나서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등불이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저승 한가운데에서 뜨거운 국밥을 파는 주막.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였습니다. 염라대왕의 전각으로 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승에 언덕이 있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올라갈수록 공기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무겁고 눅눅했던 것이 점점 건조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 안쪽이 바짝 조여드는 느낌이었지요. 전각 앞에 또 하나의 관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탁자도 심판관도 없었습니다. 문만 있었습니다. 검은 나무로 만든 문이었는데 문 한가운데에 눈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감긴 눈이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천천히 떠졌습니다. 도원은 그 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눈이 도원을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그러더니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오차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도원이 뒤따랐습니다. 안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았고 양쪽 벽에는 두루마리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이승의 관아보다 10배는 더 많은 문서들이었지요. 그 가운데 긴 탁자가 하나 있었고 탁자 앞에 저승사자 셋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도원은 그들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오차의 상관들이었습니다. 셋 중 가운데 선 자가 말했습니다. 오차. 이 건을 염라대왕께 올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검토한다. 오차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예. 명부를 내놓아라. 오차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운데 저승사자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3명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원도 몸을 기울였습니다. 물러서라. 한 저승사자가 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는 명부를 볼 수 없다. 그 규정은 어디 적혀 있습니까? 3명이 동시에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차가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운데 저승사자가 두루마리를 다시 말았습니다. 강도원, 경기도 출신, 서당 훈장. 자시의 인도 완료. 이상 없다. 이상이 없다고요. 그렇다. 도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명부에 적힌 이름의 글자 하나하나를 소리 내어 읽어 주십시오. 강도원. 이 3 글자를. 3 저승사자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요청은 전례가 없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안 된다는 뜻입니까? 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오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관들이 오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호는 인도 과정에서부터 계속 명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부는 정식으로 작성되었고 저승 도장이 찍혔으며 심판관의 확인도 거쳤습니다. 혼이 명부를 의심한다고 해서 그 의심이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도원은 오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막에서 나란히 걸어온 오차였습니다. 소멸을 피하려면 명부의 오류가 밝혀져야 한다던 그 오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차는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렇지. 상관 앞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먼저지. 오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와 포기는 다른 것이었지요. 가운데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오차의 말이 맞다. 명부는 유효하다. 이거는 염라대왕께 올릴 필요가 없다. 도원의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더 할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명부에 저승 도장이 찍혔다고 하셨습니다. 도장은 문서의 내용이 맞을 때 찍는 것입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전에 찍은 도장은 도장이 아니라 그냥 먹물 자국입니다. 저승사자 셋이 굳었습니다. 또한 심판관이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심판관은 이름과 출신만 맞는지 봤을 뿐입니다. 이름과 출신이 같은 사람이 이승의 여럿이라면 그 확인은 확인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명부에 적힌 글자 3개만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두렵다면 두려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전가간이 조용해졌습니다. 두루마리를 쥔 저승사자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펼치려는 것인지 더 꽉 쥐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가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웅 하는 낮고 무거운 울림이었습니다. 벽에 꽂힌 두루마리들이 일제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 저승사자가 동시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차도 굽혔습니다. 도원만 서 있었습니다. 가운데 저승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들으셨다. 묵직한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희고 고른 빛이었지요. 들어오너라.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각 전체가 울렸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이 조금 떨렸습니다. 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빛이 사방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창도 없고 등불도 없는데 공간 전체가 고르게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도원의 눈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밝음이었지요. 정면에 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탁자 뒤에 앉은 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어깨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두루마리와 장부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염라대왕은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도원이 들어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앞에 방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원이 앉았습니다. 염라대왕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깊었습니다. 몇만 년을 산 눈인지 아니면 몇만 년치의 죽음을 본 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명부를 문제 삼는다고 들었다. 예. 이유가 무엇이냐? 도원은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저는 오늘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픈 데 없고 다친 데 없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을 때 명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관문에서도 상관 저승사자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여주지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명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염라대왕이 오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차가 허리를 굽히며 두루마리를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염라대왕이 받아 펼쳤습니다. 전각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도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두루마리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 긴장됐습니다. 강도원. 예. 내 나이가 몇이냐? 32입니다. 생업이 무엇이냐? 서당 훈장입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염라대왕이 두루마리에서 눈을 들어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명부에는 맞게 적혀 있구나. 도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름, 나이, 생업, 거주지. 모두 일치한다. 도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름도 맞고, 나이도 맞고, 생업도 맞았습니다. 반박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오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왕마마. 이혼은 이미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저승 규정 제3조에 따르면 혼이 몸을 완전히 이탈한 경우에는 명부의 오류 여부와 관계없이 귀환이 불가합니다. 도원이 눈을 떴습니다.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오차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막에서 나란히 걷던 그 눈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어쩔 수 없다는 것인지 도원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있다. 염라대왕이 한쪽 두루마리 더미에서 다른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펼치니 빼곡한 글자들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중간쯤을 짚었습니다. 제3조. 혼이 육신을 완전히 이탈하고 저승 경계를 넘은 경우 명부의 행정적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귀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도원은 그 글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방석 위에 앉은 도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이승의 방이 떠올랐습니다. 꺼진 촛불이 떠올랐습니다. 된장국이 떠올랐습니다. 간이 묽었지만 따뜻했던 그 국물이 여기서 끝인가.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명부 두루마리를 아직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도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두루마리로 향했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석자가 있는 자리만큼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 그리고 도, 그리고 도원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세 번째 글자였습니다. 원ян인지 완완인지 멀어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확실했습니다. 도원은 입을 열었습니다. 대왕마마, 할 말이 있느냐? 예.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염라대왕이 기다렸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명부, 제 이름이 적힌 세 번째 글자를 소리 내어 읽어 주십시오. 전각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차의 손이 옆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두루마리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의 눈이 두루마리 위에 멈췄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전각 안의 빛조차 숨을 죽인 것 같았습니다. 도원은 방석 위에서 꼿꼿이 앉아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염라대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도.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도원에게는 한 계절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완. 도원의 등줄기를 무언가가 훑고 지나갔습니다. 완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저는 원입니다. 으뜸원, 으뜸원자를 씁니다. 완은 완전할 완. 전혀 다른 글자입니다. 전각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두루마리를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오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강도완이 누구냐? 오차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라. 오차가 품에서 다른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원래 명부 옆에 늘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그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오차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강도완, 경기도 거주, 최참봉대 카인, 나이 41. 도원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최참봉대 카인이었습니다. 강도원과 강도완 원과 완, 삐침 하나 차이였습니다. 오차가 명부를 작성할 때 글자 하나를 잘못 읽은 것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오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냐. 오차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명부 오기로 인한 잘못된 인도. 당사자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처리될 뻔했다. 송구합니다. 송구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염라대왕이 탁자 서랍에서 작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붉은 도장이었는데 이승의 도장과 달리 스스로 빛을 냈습니다. 별도의 두루마리를 펼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붓이 지나가는 소리가 조용한 전각 안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차. 명부 5기 이건으로 직위 2등급 강등. 향후 3년간 독립, 인도, 업무 금지. 반드시 감독관과 동행할 것. 오차가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음 오류가 발생하면 그때는 소멸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도원은 오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도 저렇게 등이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도원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강도원. 예. 내가 따지지 않았다면 이 오류는 묻혔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으냐. 이승에서도 알아주지 않고 저승까지 와서 이런 일을 겪었으니. 도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억울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따지지 않았으면 더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따지는 것이 제 방식이라서 이번에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염라대왕이 도원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전각 전체에 울렸습니다. 진짜 강도와는 오늘 자시가 맞다. 그 혼을 다시 데려와라. 오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원은 돌아가도 된다. 도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오차가 도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막에서도 관문에서도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강도원. 예. 오차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승에 돌아가거든 최참봉을 조심해라. 도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망각의 강가에서 들은 노인,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문서를 바꿔치기 당했다던. 그 노인의 명부는 정확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땅에 관한 기록이 명부 옆에 붙어 있었다. 오차가 품에서 작은 종이 하나를 꺼내 도원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규정에 없는 일이다. 그러나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이름 하나, 날짜 하나, 땅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가라. 자시가 다 됐다. 염라대왕의 전각에서 빛이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온기가 왔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루였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식은 된장국 냄새였습니다. 도원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꺼진 촛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누워있던 자신의 몸 안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 안에 종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이 이상하게 가뿐했습니다.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것도 없고 눈꺼풀이 무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깬 아침이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빛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꺼진 촛불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심지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도원은 천천히 일어나 손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하나, 날짜 하나, 땅의 위치. 오차가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도원은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서당으로 가는 길에 장터를 지났습니다.
장터는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생선 장수가 소리를 질렀고 떡 파는 안악이 손님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개 한 마리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도원은 그 평범한 풍경을 걸으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에 담았습니다. 전부 다. 그때 맞은편에서 최참봉이 나타났습니다. 도원을 보자마자 최참봉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다 못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 자네가. 예, 저입니다. 어젯밤에 자네 방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서 동네 사람들이 다들 뭐라고 했습니까? 최참봉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지. 촛불도 꺼지고 인기척이 없어서. 살아 있습니다. 도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최참봉은 도원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데 어딘가 달라 보인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제의 도원과 오늘의 도원이 같은 사람인지 가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살아있으면 됐지. 최참봉이 부채를 꺼내 딸깍 펼쳤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젯밤에 내 하인 하나가 갑자기 죽었네. 도환이라는 자인데. 도원이 멈췄습니다. 도환이요. 응, 강도환이. 아무 이유 없이 자시에 그냥 쓰러졌어. 허망하지. 최참봉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더운 날씨가 아닌데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최참봉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스럽고 목소리 크고 남의 땅을 문서 바꿔치기로 빼앗은 사람. 저승에서도 이승에서도 그 이름이 따라다니는 사람. 참봉 어른. 응. 3년 전에 소작 계약서 일이 있었지요. 최참봉의 부채질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마을에 땅을 잃은 노인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노인은 이미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바뀌기 전 원본 계약서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최참봉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압니다. 도원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오차가 쥐어준 종이었습니다. 최참봉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이 흔들렸습니다. 종이에 적힌 날짜와 땅의 위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참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훈장. 우리 오래된 이웃이잖아. 그런 것 가지고 뭘. 저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원이 종이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다만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자식이 아직 살아있고 억울함을 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최참봉의 입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원은 더 이상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장터 끝에서 서당 아이 하나가 도원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군장님, 어젯밤에 안 보여서 다들 걱정했어요. 걱정했느냐? 예. 동네 어른들이 혹시 큰일 난 거 아니냐고. 도원이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잠깐 먼 데 다녀왔다. 어디요? 좀 멀고 복잡한 곳. 아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당에 들어서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어른 몇몇도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도원에게 눈길도 주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훈장 임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강 훈장, 어젯밤에 어찌 된 것이오? 동네가 다 뒤집어졌는데.
별일 아닙니다. 잠깐 쓰러졌다 일어났습니다.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고 그게 별일이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원은 그 웅성거림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 가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참봉 댁 소작 계약서 일입니다. 3년 전 조노인의 땅 건인데 아시는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원의 서당 마루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도원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당이 비었습니다. 도원은 마루에 혼자 앉아 회화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무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까 낮에 장터에서 맡은 생선 냄새가 아직 코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도, 아이들 땀 냄새도 저승에서 맡은 것들과는 달랐습니다. 시끄럽고 비리고 뜨거웠습니다. 도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얼마 뒤 최참봉이 조 노인의 자식을 찾아가 조용히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땅의 일부를 돌려줬다는 말도 있었고 돈으로 대신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돌려줬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최참봉이 그 뒤로 도원 앞에서 부채를 꺼내는 일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원은 그 이듬해 봄에 4번째 과거를 봤습니다. 이번에도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전처럼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들어서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훈장님,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다. 아이들이 풀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도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틀린 것을 보면 따지고 억울한 것을 보면 말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 끝까지 듣습니다. 심지어 염라대왕도 끝까지 듣더군요.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염라대왕이요? 먼데 다녀왔다고 했지 않느냐. 도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화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도원이 이 서당에 앉던 날과 같은 나무였습니다.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원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세상에서 저승사자와 심판관과 염라대왕을 차례로 설득하고 돌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집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따지는 사람은 결국 가장 높은 곳에서 답을 얻는다고. 문서 한 장의 글자 하나가 목숨을 가른다고. 그리고 억울함은 저승까지 따라가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이승으로 돌아온다고.